네,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외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변화가 많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국내 전략 어떻게 잡을지 연결고리 해보겠습니다. 교보증권 윤여민 FP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첫 번째 주제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메타 플랫폼스 클래스 A, 메타버스 투자 포인트는 콘텐츠보다는 IT 기기다. 반대 아닙니까? 저는 콘텐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애플이 네. 이제 iOS 개인정보 정책이 좀 변화가 됐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네. 광고 타격들이 많죠. 그러면서 이제 네. 메타를 좀 비롯한 네. 좀 그래도 다수의 소셜 미디어 그룹들이 좀 광고 트래픽 좀 능력이 약간 좀 상실한 부분이 있죠. 네. 따라서 광고 수익 감소라는 좀 리스크에 봉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지난 실적 발표에서 좀 동종 업계 대비 좀 큰 타격을 받은 것이 좀 확인이 됐는데 그럼 그렇다고 해도 지금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런 플랫폼 네. 이런 사업들이 네.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냐라고 보면 또 그런 건 또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메타가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좀 투자를 좀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긍정과 어떤 부정의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사실 이제 메타버스가 과연 이제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현실과 네. 가상에 대한 어떤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제 그렇죠. 연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결국 거기서 어떠한 좀 가치를 찾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네.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메타버스 사업이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까? 네, 근데 네. 이제 왜 메타는 그럼 이제 메타버스에 목을 매느냐라고 그렇죠. 좀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여가 시간이 좀 증가하고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라든지 예. 로봇이 나오면서 네.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사 활동이 확연히 줄었다. 네. 그러니까 노동의 좀 집약적인 산업에서 이제 조금 후리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네. 일단 여가 시간의 어떤 증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메타가 봤을 때는 이런 메타버스에 대한 플랫폼이 증가할 수 있겠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고 그렇군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것 같아요. 여가 시간이 이제 늘어났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뭐 뭐든. 재미있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공부를 하든 뭐 예. 하던데 근데 이 재미를 위해서 돈을 쓴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야죠. 예. 결국 이제 사람들이 돈을 쓴다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그 여가 생활에 들어가는 컨텐츠에 네. 좀 어떻게 보면 투자의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빅테크들 보게 되면 AR, VR 기계에 상당히 집착을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애플도 그거 낸다고 그러고 네. 하고. 예. 메타는 지금 오큘러스 예. 생태계를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는 AR 글라스를 지금 2022년 올해 좀 추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삼성도 따라붙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PC와 연동된 생태계를 좀 구축을 하고 있고 뭐 소니 같은 경우도 플레이스테이션 하고 그쵸. 있는데 예. 과연 그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이 플랫폼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본인들의 IT 디바이스와 연결된 그래서 그를 통해서 플랫폼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디바이스가. 결국은 현재 상황에서 네. 투자 포인트를 봤을 때는 네. 컨텐츠보다는 기기 쪽이 좀 더 투자의 아이디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죠. 현재 있죠. 상황에서는. 예. 네, 그래서 컨텐츠라든지 메타버스가 어떻게 보면 뭐 트렌드를 역행한다라고 그렇죠. 볼 수는 없고 예. 다만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IT 기기가 좀 더 트렌드에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메타가 사실은 조금 출렁이는 부분은 있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목표가가 좀 많이 하향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네. 제가 볼 때는 이 컨텐츠에 대한 시대가 어떻게 보면 약간 뒤로 밀렸을 뿐이지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IT 쪽이 먼저 좀 생태계가 구축이 된다고 하면 네. 거기서 이제 컨텐츠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 투자의 순서는 바뀌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컨텐츠의 시대는 올 것이다. 그렇죠. 다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투자는 IT부터 해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살갗
한테 먼저 올 수 있는 얘기를 네.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국내에서는 이제 이 메타버스 하면서 항상 그 IT 기기 얘기하면 저는 LG 이노텍부터 생각이 나는데 또 어떤 정보 골라오셨나요? 일단은 AR, VR 쪽으로 지금 그 어떻게 보면 박차를 가고 있는 게 삼성전자. 아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소식들이. 네, 삼성전자 소식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삼성전자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애플이 있겠지만 삼성전자도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거의 안 끼는 데가 없는 그렇죠. 약간 회사로 변모하고 있는 듯한 느낌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AR, VR, 그다음 로봇까지 지금 맞아요. 다 정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삼성전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메타, 어떤 소니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에 네. 같이 좀 경쟁자로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LG 이노텍 또한 그렇죠. 예, 지금 그 기기로서 확실히 좀 이제 작년부터 좀 시세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AR, VR 예, 이 올해 초까지. 종목?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약간 눌림목이 나왔을 때 오히려 매수 관점을 좀 유효해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네. 저는 일단 기기들을 먼저 보시되 네. 컨텐츠가 따라올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R, VR과 관련해서 그 세 개 가려면 어쨌든 간에 그 뭔가 기계가 있어야지 같이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LG 이노텍을 이런 관점에서 지켜보자 얘기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연결고리 넘어가 볼게요. 보여주시죠. 간만에 또 엔비디아 엄청 강했습니다. 지금 해킹 보도와 같은 이런 지속되는 악재, GTC 반등의 모멘텀이 될까? 자, 우선은 악재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GTC라는 거는 이게 뭐 컨퍼런스 같은 종류 맞습니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최근에 반도체 참 힘듭니다. 그렇죠. 반도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좀 이틀 올라왔어요. 네, 지수도 그러니까, 보면.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네. 확실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지수와만 연동이 돼 있고 특히 이제 약간 이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고포와 그러니까 네. 성장주냐 어떤 이제 가치주냐에서 약간 반도체가 애매한 위치에 있긴 해요. 두 개 약간 다 걸치고 있달까요? 네. 예. 근데 확실히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성장주로 확실한 하다 성장주죠. 보니까 예.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확실히 좀 움직임이 있죠. 예. 근데 최근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제 해킹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군요. 삼성전자도 해킹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비슷하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해킹 그룹이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제 엔비디아 네. 관련돼서 뭐 GPU 회로, 뭐 채굴 제한 기능 기술, 뭐 임직원의 민감 정보까지 네. 다 지금 이제 해킹을 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엔비디아를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협박을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돈 내놓으라 이거죠. 네, 근데 예. 엔비디아에서는 해킹으로 인한 영업 차질은 예상되지 않는다라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네. 대답만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후 피해가 클지 적을지에 대한 뭐 예상뿐만 아니라 네. 좀 이번 이렇게 최근에 보면 시장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나름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킹당하고 그러면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좀 불안하지 않을까? 아, 그렇죠.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그런 제대로 된 네. 정보를 파악하고 발표를 하지 않고 네. 일단 초기 대응은 그냥 이렇게 우선은. 원론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미 주가는 지금 작년 말 대비했을 때보다도 한 27% 많이 올라간 정도 거죠. 그러니까 하락을 한 거죠. 하락을 했죠. 예. 네, 하락을 하고 정정합니다. 예. 지금 이제 어제 오늘부터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기술적 반등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은 뭐 아직까지는 좀 확실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포드 PR이 좀 많이 어떻게 보면 떨어졌죠. 그러니까 뭐 앞으로에 대한 가치가 떨어졌다. 네, 예. 원래는 이제 과거 3년 평균 보게 되면 이제 한 40배가 넘어가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30대 후반까지도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결국 결국 이제 밸류에이션이 자꾸 축소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회사는 반대의 모멘텀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13일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이제 3월 한 20일 그때쯤에서 네. 지금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에서 이제 GTC가 있고 그 다음에 인베스터 데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벤트가 이제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보시는 좀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과거를 좀 요약을 해보면 네.
2000년도 2020년 상반기에 한번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2020년 하반기 뭐 계속 이제 상반기 하반기 때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좀 신규 예. 차기 아키텍처 CPU 아키텍처가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어떤 주력 모델이 나올 것이고 이제 어떻게 모델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작년 지금 상반기 때는 이제 서버 CPU 사업을 진출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예. 그다음에 작년 하반기에는 3D 협업 플랫폼을 구체하겠다고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뭔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년차 접어드는데 신제품 낸지.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좀 이러한 이제 좀 이벤트들이 네. 좀 기대감으로 좀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 반도체는 여전히 좀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오히려 좀 반등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쪽에서 반도체에 대한 전망을 좀 보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들 어떤 거 볼까요? 일단 저는 이제 SK하이닉스 예, 좀 먼저 이거 말씀을 봐야 좀 되고요. 들어봐야 예. 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 급락을 했죠. 그렇죠. 급락을 12만 원 깨졌죠, 했는데 지금. 12만 원 깨졌는데 네, 저는 이제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오히려 이제 못 사신 분들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렇군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가매수. 또 이제 그 하나마이크론이라고 하죠. 지금 후공정 업체에 제가 볼 때는 거의 탑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 후공정에 대한 지금 공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후공정 업체 저는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눌릴 때마다 그냥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대응해보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미님께서는 이 반도체 쪽 관련해서는 계속 눌렸을 때 들어가자. 네. 매집 전략 유지해 주시네요. 왜냐면 올해 지금 유일하게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는 섹터가 반도체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충분히 저는 홀딩 전략 이제 혹은 추가 매수 전략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상승에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 생각해 보셨던 분들은 오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윤여민 FP의 연결고리였습니다.